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모실 생각이신가요? 묘지일까요? 봉안당일까요? 수목장일까요? 많은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처음 고민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지 결정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지를 결정하면 장례 준비의 80%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장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매장형, 두 번째는 화장 후 봉안형, 세 번째는 화장 후 자연장형입니다. 첫 번째 매장형 장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소, 즉 묘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관리가 어렵고 법적인 제한도 많습니다. 제가 공원묘지에서 근무할 때 상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선친을 모시기 위해서 임야를 구입하고 산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신고로 불법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개장하여 성물을 모두 철거하고 공원묘지로 다시 이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장을 고려하신다면 허가된 공원묘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경기도권에서는 생땅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생땅에 남향 명당 자리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비용은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봉안형 장지입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장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정부는 납골이라는 표현 대신 봉안이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봉안 스타일의 묘는 쉽게 비유를 하면 봉안당은 아파트, 봉안담은 냉난방이 안 되는 아파트, 봉안묘는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봉안당은 건물 내부에 여러 단을 만들어 공동으로 모시는 형태입니다. 날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관리도 편리합니다. 봉안담은 안치단을 야외에 노출시켜 놓은 형태입니다. 그만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봉안묘는 야외에 화강암으로 성물을 조성하고 그 안에 봉안암을 모시는 형태입니다. 2기, 4기, 10기, 24기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족 단위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실내 공간을 답답하게 느끼는 가족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자연장형 장지인데요. 최근 가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목장, 해양장, 잔디장, 산골 등이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환경 친화적인 장점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또 있습니다. 참고로 산골은 자칫 산에 뿌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자로 고인의 뼈를 뿌린다라는 뜻이고 화장장 부속시설에 마련된 산골 장소에 모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름다운 수목장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수목장에 사용하는 나무는
원래 그 자리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이식한 조경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충해, 가뭄, 환경적인 변화, 뿌리 활착 문제로 인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족들은 그 나무를 고인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의미를 강하게 두는 가족이라면 나무의 고사가 단순한 조경 문제가 아니라 고인을 잃은 또 한 번의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은 단순히 아름다워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가치관과 종교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 위험 역시 감수하여야 합니다. 수목장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장지입니다. 해양장은 개인이 임의로 바닷가에서 유골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나가서 법적으로 허가된 해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더 많은 그 장지의 형태가 또 있지만 이 정도로 좀 장지의 종류를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봉안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안함을 쉽게 이해하려면 봉안당은 호텔, 안치공간은 객실, 봉안함은 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까요? 봉안함은 종이, 전분, 또 나무, 그리고 제일 많이 보이는 도자기, 철, 석재 등 재질이 아주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봉안함이 좋은 봉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봉안함은 장지와 궁합이 잘 맞는 봉안함이 좋은 봉안함입니다. 그래서 장지를 잘 알아야 봉안함도 잘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내 봉안당은 온도와 습도를 공조 시스템으로 맞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반면 야외에 노출된 봉안담이나 봉안묘는 다릅니다. 봉안함이 그 온도 변화와 습도, 결로 현상까지 모두 마지노선으로 견뎌야 합니다. 공업묘지에서 제가 근무할 당시 겨울이 지나고 봉안함이 깨져 있는 사례를 자주 보았습니다. 특히 초벌구이 도자기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외 도자기 봉안함은 최소 1200도 이상 고온 소성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가 진공 기능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많이 듣게 되시는데요.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밀봉력이 약해지고 공기와 습기가 유입되고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함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서 물이 찬다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연장형 장지에서는 도자기 봉안함보다는 전분함이나 한지함처럼 자연 분해되는 재질이 더 적합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황토하고 유골을 반반씩 섞어서 바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장은 자연으로 고인을 빠르게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연 분해되는 재질이 이러한 취지와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장지가 가장 좋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맞는 장지는 무엇입니까? 장지는 상품이 아니라 가족의 가치관이 투영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후손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가?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또 누가 관리할 것인가? 고인은 어떤 장지를 원하셨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장지는 정하셨나요? 라고 여쭤봅니다. 장지를 결정하면 장례 준비는 80%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장례 준비의 시작과 끝은 장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례 준비는 효도입니다. 장례 설계는 사랑입니다. 엔딩 플래너 김상태였습니다.